은퇴 후에도 인생을 다시 쓰는 사람들의 비밀, 은퇴.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 끝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끝은 없다. 그저 멈춰 있음을 선택할 뿐이다.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일이 사라지면 공허함에 빠진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전화를 기다릴 일도 없다. 은행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마음의 계좌는 텅 비어 있다. 그 순간 인간은 돈보다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 가난은 내게 부력이었지만 동시에 연료였다. 아침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손에 피가 맺히도록 일하며 나는 깨달았다. 인간을 살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 일은 단지 그 의미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진짜 은퇴한 것이 아니라 멈춘 사람이 된다. 은퇴 후 인생을 바꾼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다시 작은 일을 찾는다. 누군가는 산책길에 떨어진 낙엽을 줍고, 누군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이는 손으로 나무를 깎으며 하루를 채운다. 그 작은 행동이 다시 움직임을 만든다. 움직임이 생기면 마음이 살아난다. 나는 늘 말했다. 일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진짜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게 붙잡는 일이다. 은퇴는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갈 기회다. 이때 중요한 건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다. 습관은 다시 삶의 리듬을 만든다. 리듬이 생기면 인생은 다시 흐른다. 은퇴 후에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그 리듬을 찾은 이들이다. 그들의 공통된 7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깊다. 나는 그것을 삶을 되살리는 7번의 순결이라 부른다. 첫 번째 숨결은 하루의 목적을 정하는 습관이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적을 잃어서 죽는다. 하루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내일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도 일이 없어도 나는 매일 나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떤 의미로 살 것인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그 질문이 내 안의 엔진을 돌렸다. 그 질문이 은퇴 후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은퇴 후 인생의 재시작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의식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일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순결,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습관.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다. 리듬이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출근이라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 살아왔다. 그 리듬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잃고 몸은 이유를 잃는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자. 그 단순한 습관이 내 몸을 깨웠고 내 인생을 움직였다. 은퇴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하루가 늘어진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몸이 게으른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눕기 때문이다. 은퇴 후 인생을 다시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그건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새벽에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일, 낯선 동네의 골목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일,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속삭이는 일,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몸을 깨우고 잊고 있던 삶의 온도를 되찾게 한다. 나는 늘 말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썩는다. 자고고 움직임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이어주는 끈이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내게 물었다. 정 회장님,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걷는 것도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일입니다.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건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몸이 멈추면 생각이 굳고 생각이 굳으면 삶이 멈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걷는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은퇴 후 삶을 바꾼 사람들은 예외 없이 움직인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그들은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운다. 이 리듬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온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움직임의 방향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여야 한다. 젊을 때처럼 성취를 쫓을 필요는 없다.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은퇴 후 누군가는 요가를 배우고 누군가는 텃밭을 가꾸며 흙의 냄새 속에서 자신을 되찾는다. 또 누군가는 오래된 친구를 찾아가 그 옛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든 것이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을 덜어내는 일이다. 나는 늘 강조한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만 후회를 쌓는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빨라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빠르게 사는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들은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의 호흡을 알고 자신의 리듬을 따른다. 그 리듬이 곧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은퇴 후 삶을 되찾은 이들의 두 번째 습관은 몸을 깨워 마음을 일으키는 습관이다. 그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 내 몸이 나를 버티게 하리라. 나는 자주 새벽을 좋아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그때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가 좋았다. 그건 새로운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순간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도 해보자.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자. 그 작은 결심이 쌓여 나의 인생이 되었다. 그 결심이 나를 정주영으로 만들었다. 은퇴 후의 삶도 다르지 않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몸을 깨우고 몸이 깨어날 때마다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게 바로 늙지 않는 비결이다. 다음은 세 번째 숨결이다.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습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진짜 자유를 배운다. 세 번째, 숨결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습관. 은퇴 후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니다. 사람이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는 어느새 번호를 바꾸고 매일 마주치던 상사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진다. 일이 사라지면 인간관계의 절반이 함께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공백이 두렵다. 그래서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고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억지로 웃는다. 그러나 그건 관계가 아니라 관성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낡은 인연이다. 일로 이어졌던 관계는 일이 끝나면 자연히 흩어진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인생의 순리다. 세상에 영원한 거래는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진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다. 현대를 세우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지만 결국 혼자였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엔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걷는 방향이 맞는가의 문제다. 은퇴 후에도 삶이 빛나는 사람들은 관계를 새로 정리한다. 그들은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대신 남은 사람과의 온도를 다시 조율한다. 혈연보다 오래된 인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나와 잘 맞는 사람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당신이 새로워진다면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는다. 돈보다 마음의 방향이 통하는 사람, 자랑보다 고백이 오가는 사람, 그런 관계가 남은 인생을 지탱한다.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수많은 관계를 보았다. 어떤 관계는 돈으로 이어졌고 어떤 관계는 진심으로 이어졌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진심은 늙지 않는다. 그건 시간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 은퇴 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세 번째 습관은 관계를 정리할 용기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일.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인연을 끊는 것도 복이다. 은퇴 후의 관계는
젊은 날처럼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깊이가 중요하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하루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내 곁에 남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이다. 내가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찾아온다. 나는 때때로 옛 친구들을 떠올린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절에 머물지 않는다. 추억은 향기처럼 머무를 뿐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 흘러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자리를 만들어준다. 텅 빈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 그 자리가 마음의 공터가 된다. 그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자란다. 내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이것이다. 사람은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늘 물었다.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더 나아지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은퇴 후 인생을 새롭게 쓰는 사람은 과거의 인연에 묶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보다 방향을 본다. 나와 같은 곳을 향해 걷는 사람,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한다. 그게 인생의 순환이다. 은퇴 후 인생의 세 번째 숨결, 그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비로소 당신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다음은 네 번째 숨결이다. 돈과 거리를 두되 의미와 가까워지는 습관. 이제 우리는 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네 번째 숨결. 돈과 의미의 균형을 세우는 습관.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 속엔 한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던 세대의 피로가 묻어 있다. 나는 평생 돈을 좇으며 살았다. 가난이 나를 자극했고 돈은 내 꿈의 연료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돈을 쫓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뛰었지만 돈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걷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은퇴 후 두려워한다. 이제는 수입이 끊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이다. 그 답을 찾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언젠가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평생 월급만으로 살았고 은퇴 후엔 작은 퇴직금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평온이 있었다. 그에게 물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돈이 나를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는 돈이 아닌 만족을 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하게 살았지만 매일 감사했고 감사 속에서 평화를 얻었다.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평화로운 것도 아니다. 문제는 돈이 당신의 주인이냐 종이냐에 달려 있다.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쓰는 사람들은 돈의 크기를 줄이고 의미의 크기를 키운다. 그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그 일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 나는 은퇴 후에도 일했다. 하지만 그 일은 예전처럼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후배를 돕고 세상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 일은 돈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은 내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소유보다 소명을 따라야 한다. 소유는 무겁지만 소명은 가볍다. 소유는 잃을까 두렵지만 소명은 할수록 더 커진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돈으로 무엇을 바꾸려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말한다. 돈은 삶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은퇴 후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대신 흐름을 만든다. 그들은 쓰는 법을 알고 나누는 법을 안다. 그 흐름 속에서 돈은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되어 돌아온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배웠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는 지쳤지만 세상을 위해 일할 때는 오히려 힘이 생겼다. 그건 돈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돈은 강처럼 흘러야 썩지 않는다. 그 강이 막히면 마음이 탁해진다. 그러니 돈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다시 젊어진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부자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평가된다. 남보다 적게 써도 감사할 줄 알고 남보다 느리게 살아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이미 인생의 부를 이룬 사람이다. 나는 이제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루의 시간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쓰려 한다.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든다. 은퇴 후 인생의 네 번째 숨결, 그건 돈을 다루되 돈에 끌려가지 않는 습관이다. 돈의 무게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인생의 진짜 풍요가 보인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돈은 살아있는 동안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의미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남는다. 인생의 진짜 부는 남겨진 숫자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바로 당신의 가치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숨결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습관, 남은 생을 설계하는 기술. 다섯 번째, 숨결 시간을 다스리는 습관. 은퇴 후 사람들은 갑자기 많은 시간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공포로 다가온다. 오늘도 할 일이 없다. 그 한마디 속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은퇴의 공허함이 숨어 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쪼개며 살았다. 새벽에 눈을 뜨면 하루의 목표를 세웠고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 습관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퇴와 함께 그 질문을 멈춘다. 하루의 리듬을 잃고 시간이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인생은 하루하루의 낭비로 흘러간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하지만 시간을 다스리면 인생을 새로 쓸 수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떤 질감으로 채우느냐이다. 누군가는 하루를 TV 앞에서 보내고 누군가는 같은 하루를 꿈의 씨앗으로 심는다.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나는 은퇴 후에도 일정표를 썼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어도 매일의 목적을 기록했다. 오늘은 나무 두 그루를 심는다. 오늘은 손주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내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사람은 일정이 있을 때 살아있다. 그 일정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면 그건 이미 자유로운 인생이다. 은퇴 후의 시간은 돈이 아니라 의미로 채워야 한다. 의미를 찾지 못한 시간은 결국 후회를 낳는다. 한 번은 한 노인이 내게 말했다. 정 회장님, 이제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하루가 긴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짧고 멈춘 사람에게는 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움직이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멈춘 사람이 더 지친다.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나는 평생 일하며 깨달았다.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쌓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은퇴 후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작은 루틴을 만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를 같은 방식으로 여는 습관. 이건 단순하지만 인생의 축을 세운다. 루틴이 무너지면 사람도 흔들린다. 둘째, 시간을 나누지 않고 몰입한다. 젊을 때처럼 해야 할 일을 여러 개 만드는 대신 이제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진심을 다하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다. 셋째, 시간을 남에게 주는 법을 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건네고 다른 이의 시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무겁게 느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위해 돈을 쓴다. 그게 인생의 순환이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공장 앞에 섰다. 한때 수백 명이 일하던 곳,
지금은 고요한 바람만 스쳐가는 공간. 그때 문득 깨달았다. 시간은 우리 모두를 바꾸지만 의미는 시간을 이긴다. 그 공장 한켠에는 내가 직접 새긴 문구가 남아 있었다. 해봤는가? 해보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문장을 새기던 순간의 내 젊음, 그날의 결의, 그때의 심장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있었다. 은퇴란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다. 단지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는 것이다. 젊을 땐 돈의 시간을 살고 중년엔 책임의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의미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그릴 수 있는 마지막 캔버스다.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라. 빈 시간이야말로 새 인생을 설계할 최고의 공간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건 당신이다. 다섯 번째 숨결은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습관이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그건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누구보다 단단한 두 번째 청춘이 된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숨결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성장하는 법. 여섯 번째 숨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나는 평생 배웠다. 배움은 학교가 아닌 세상에서 얻는 것이었다. 젊을 땐 생존을 배우고, 중년엔 사람을 배우고, 이제는 자신을 배우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 알 만큼 알았지. 그러나 나는 그 말을 가장 위험한 말이라 생각한다.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인생은 닫힌다. 닫힌 마음에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이 없는 마음은 금세 썩는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로 배웠는가? 그 질문은 나를 매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건 돈도 명예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엔진이었다. 나는 어릴 적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스스로 책을 구해 읽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연구했다. 그때 배운 건 지식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배움이란 세상을 이기는 가장 조용한 무기다. 그 무기를 놓지 않은 사람만이 끝까지 성장한다. 은퇴 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우는 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이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젊은 세대의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관찰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서 젊음을 되찾았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다. 70대 노인이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빛났다. 그는 말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니 세상이 다시 재미있습니다. 그 말이 참 아름다웠다. 배움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뇌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나는 배움이 곧 겸손이라고 믿는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발전은 멈춘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배운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듣는 일이다.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스스로를 적응시키며 살아간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생기가 있다. 나는 현대를 세우며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기계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위기에서 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배움은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자란다. 인생이 나를 몰아붙일수록 나는 더 많이 배웠다. 지금의 세상은 젊은 세대보다 노년 세대에게 더 가혹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살게 하려는 신의 초대다. 책을 읽어라.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라. 배운 걸 그대로 흉내내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찾아라. 그게 진짜 배움이다.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신문을 스크랩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건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늙지 말라. 늙음을 배우지 말라.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자신을 배워라. 은퇴 후의 배움은 출세를 위한 것도 경쟁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건 단지 삶을 다시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다. 배우는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본다.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하루도 다시 빛난다. 배움은 두려움을 이기는 약이다. 배움은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다. 배움은 삶을 계속 흐르게 하는 강이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를, 그리고 배움 속에서 또 한 번 젊어지는 기분을 느낀다. 여섯 번째 숨결은 이렇게 말한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자신을 두려워하라. 그 마음으로 하루를 열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숨결이다. 나눔의 습관.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법. 일곱 번째 숨결. 나눔의 습관. 은퇴 후에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숨결. 그것은 나눔이다.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간다. 돈, 명예, 경험, 관계, 그리고 추억.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 나눔의 흔적이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행복은 언제나 나눴을 때 찾아왔다. 직원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믿고 함께 걸어준 이들에게, 그들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마다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나눔이란 단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일이다.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이 없으면 경험으로, 경험이 없으면 말 한마디로도 나눌 수 있다. 그건 삶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나는 한 번 이런 일을 겪었다. 현대건설 시절 한 젊은 인부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하루 세끼도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진 힘이 누군가의 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게는가. 그날 이후 나는 나눔을 책임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나눔은 사람을 다시 세운다.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쓸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이제 나도 늙었는데 내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바로 선물입니다. 당신이 겪은 실패, 상처, 깨달음, 그 모든 것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값진 교과서다. 세상은 그런 진짜 이야기를 원한다. 돈보다 귀한 건 살아있는 지혜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평온하다.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얻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비워야 한다는 걸 안다. 삶은 물과 같다. 흘러야 맑아지고 머물면 썩는다. 나눔은 그 흐름을 다시 깨우는 일이다. 나는 자주 말한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진다. 실제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이 바로 삶의 따뜻한 온도다. 은퇴 후 인생을 바꾼 사람들 중 가장 강한 빛을 낸 이들은 예외 없이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한다.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내는 그 말에는 한평생 돈과 성공을 줬던 이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평화를 찾은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눔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매일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지인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 길가의 낯선 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모두 나눔이다. 작은 나눔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나눔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 그건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다. 젊은 시절의 후회와 상처,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이 나눔을 통해 녹아내린다. 왜냐하면 나눔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한다. 인생의 마지막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그 비움 속에서 진짜 자유가 온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이제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 평온한 깨달음이 인생의 진짜 완성이다.
나는 현대를 세우며 수많은 것을 쌓았지만 가장 뿌듯한 순간은 건물이나 공장이 완성된 날이 아니었다. 그것을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을 봤을 때였다. 그 웃음은 내가 남긴 유산이었다. 당신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건 결코 재산이 아니다. 당신이 남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그 마음이 바로 세상에 남는 향기다. 은퇴 후 인생의 7번째 숨결은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고독하지 않다는 진리를 가르친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그의 삶은 여전히 따뜻하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나눴는가? 당신의 하루에 누군가의 미소를 남겼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치고 싶다.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주어야 산다. 그래야 내 안의 생명이 끝까지 불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질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참 뜨겁고 참 따뜻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숨결이다. 인생은 늦게서야 진짜로 보인다. 은퇴 후의 삶은 마치 긴 여행의 마지막 역과 같다. 사람들은 종착역에 도착하면 내릴 준비를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곳은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나는 젊은 날 먹을 것이 없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세월이 흘러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건 사람을 일으킨 기억이었다. 성공은 숫자로 남지 않는다. 사람의 가슴속에 남는다. 그게 진짜 유산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일부는 나보다 똑똑했고 일부는 나보다 부자였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배우고 나누고 움직였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세의 문제였다. 사람은 누구나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세상에 나올 때, 또 한 번은 자신의 의미를 깨달을 때, 대부분은 첫 번째 탄생만 경험하고 인생을 마친다. 그러나 나는 은퇴 후 2번째 탄생을 맞았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일이 아닌, 이름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나를 정의한다는 걸. 나는 은퇴 이후 매일 새벽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였다. 오늘은 무엇을 남겼는가? 누구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나를 매일 새롭게 살게 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일이 나를 지치게 한 게 아니라 의미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남이 나를 위해 정해준 역할을 벗고 오롯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다. 나는 인생을 3단어로 요약하고 싶다. 도전, 배움, 그리고 나눔. 이 3단어가 내 삶을 이끌었고 이 3단어가 은퇴 후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했다. 첫째, 도전은 나를 살아있게 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내 근육을 만들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둘째, 배움은 나를 젊게 했다. 세상은 늘 변했고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배우려 했다. 배움은 젊은이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의무였다. 셋째, 나눔은 내 삶을 완성시켰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자. 세상은 내게 마음의 평화를 돌려주었다. 그 평화가 돈보다 크고 명예보다 따뜻했다. 사람은 누구나 은퇴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은퇴 후에도 살아있는 건 아니다. 어떤 이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죽은 채로 산다. 어떤 이는 돈은 많지만 하루의 의미를 잃은 채로 산다. 그건 삶이 아니라 존재의 연명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길이로 평가받지 않는다. 깊이로 기억된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다면 겁내지 말라. 해는 지지만 그 빛은 여전히 하늘을 물들인다. 당신의 하루도 그럴 것이다. 남은 삶을 후회로 채우지 말고 감사로 물들여라. 나는 늘 믿었다.
끝까지 가면 길이 된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한 발이라도 내딛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내준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일이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다. 나눔이란 떠난 후에도 내가 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삶이란 끝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은퇴 후에 인생을 바꾼 7가지 습관. 그건 단지 노년의 지침이 아니다. 그건 살아있는 모든 세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설계도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라.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걸어라. 다시 배우고 다시 나누라. 그 길 끝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젊어진다. 끝은 없었다. 단지 잠시 멈추었을 뿐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2가지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쇠퇴의 그림자이고 다른 하나는 깊어지는 빛이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만 본다. 그래서 나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2번째 얼굴을 보려 했다. 왜냐하면 거기엔 진짜 인생의 맛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일했다. 잠도 줄이고 밥도 잊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내게 남긴 것은 후회가 아니었다. 그건 한 가지 진실이었다. 인생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먼저 포기할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는다. 인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불꽃의 문제다. 불꽃이 남아있다면 그건 여전히 시작일 뿐이다. 나는 70세가 넘어도 현장을 돌았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무거워도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내 몸을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내 영혼을 젊게 만들었다. 나는 인생을 3단계로 나눈다. 배우는 시기, 이루는 시기, 그리고 나누는 시기. 젊을 땐 배웠고 중년엔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노년엔 나누며 산다. 그 3단계를 모두 겪어야 비로소 한 인간의 인생이 완성된다. 이제 나는 나라는 이름보다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고 싶다. 내가 세운 건물보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은퇴 후 인생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철학이 있었다. 그들은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살았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모든 인생을 바꾼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대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비 맞으며 시멘트 자루를 나르던 그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날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다. 그건 돈이 아니라 의지를 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큼 늙는다. 몸이 약해도 마음이 여전히 도전한다면 그는 젊다. 반대로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멈춰 있다면 그는 이미 노인이다. 나는 늘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나이는 숫자지만 정신은 선택이다. 어떤 이는 나이 50에 젊게 살고 어떤 이는 30에 이미 늙어버린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살며 배운 인생의 공식은 간단했다. 도전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이 3가지가 선순환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고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젊을 때는 타인과의 관계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집중한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혼자여야 자신을 이해한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보다 홀로 있을 때 진짜 자신을 마주한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배운다. 인생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일생을 바치며 얻은 깨달음은 결국 인생이란 거대한 미완성의 공사였다. 나는 끝없이 쌓고 끝없이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섰다. 그 반복이 바로 인생의 예술이었다. 내가 만든 현대는 결국 한 사람의 신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이름으로만 남길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았으면 한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정신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여전히 도전하려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전하고 싶다. 멈추지 마라. 늦은 시작이라도 괜찮다.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단지 방향만 잃지 말아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이고 있다. 그 펜을 다시 잡아라. 한 줄이라도 좋다. 당신이 쓰는 그 문장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나는 끝내 이렇게 믿었다. 행동하는 사람은 나이를 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평생을 지탱했다. 은퇴 후 인생의 철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그건 단 하나의 행동이다. 오늘 다시 일어서는 일. 오늘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다. 그리고 그 페이지 위에 이렇게 적히리라. 끝은 없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평생 동안 두 가지 빚을 지며 산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빚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진 빚이다. 젊을 때는 세상에 갚느라 바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미안해하며 산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그 두 가지 빚을 동시에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자유를 배운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많은 것을 얻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잃었다. 명예를 얻는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잃었고 부를 얻는 대신 평온한 밤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건 결국 배움의 과정이었다. 삶은 얻고 잃으며 균형을 배우는 긴 수업이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은퇴란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로 배우는 일이었다. 젊을 때는 일로 배웠고 이제는 침묵으로 배우며 산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걸 가르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보다 눈빛, 행동, 그리고 한숨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일은 멈춰도 정신은 멈추지 말라. 그 말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 배운 진리였다. 몸은 늙어도 정신이 일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다. 반대로 정신이 멈추면 그 순간부터 노인이 된다. 나는 은퇴 후에도 사람을 만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보며 배웠고 어르신들의 침묵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 그리고 알았다. 배움의 끝은 결국 사람이었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그게 인생의 마지막 과제였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그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남았기를 바랄 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젊을 때는 속도를 내야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무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법. 그게 인생의 품격이다. 나는 은퇴 후에 유산이라는 단어의 뜻을 새롭게 이해했다.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영향력이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떠올리고 당신의 행동을 본받는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다. 젊을 때 나는 사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사는 건 전쟁이 아니라 유산을 남기는 예술이다. 어떤 이는 물질을 남기고 어떤 이는 감동을 남긴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성공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 자연히 따라온다. 단 진짜 성공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세월은 공평하다. 모든 이에게 하루 24시간을 준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다. 은퇴 후의 시간은 남은 생애 보너스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로 살아야 할 시간이다. 젊을 때는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내 삶을 통해 배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야 한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가벼워야 하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한다. 그게 세상이 오래 사랑하는 사람의 법칙이다. 나는 가끔 산에 오른다. 정상에 오르면 항상 그 생각이 든다. 이곳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지만
이 길이 있었기에 나는 살아 있었다. 그때마다 깨닫는다. 인생은 오르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다. 누구보다 빨리 오를 필요도, 누구보다 높이 설 필요도 없다. 그저 꾸준히 묵묵히 걸으면 된다. 그게 결국 당신만의 정상이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에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성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남긴 한마디, 한 행동이 내일 누군가의 출발점이 된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인생이 시작된다면 그건 새로운 전쟁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의 빚을 갚고 자신에게 평화를 돌려주는 시간이다. 오늘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한 걸음이 바로 당신의 유산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은 말할 것이다. 그는 끝까지 살았다. 그는 끝까지 배웠다. 그는 끝까지 나눴다. 그 말 한 줄이면 살아있는 한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모든 이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불안 속에 갇혀 산다. 은퇴는 단순한 제도적 사건이 아니다. 그건 인생이 묻는 질문이다. 이제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그 질문에 답을 찾았다. 어릴 땐 생존이 답이었고 중년에는 성취가 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진짜 답은 평온과 의미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하다. 새벽에 눈을 뜨면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공기가 해야 할 일의 냄새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 살아있음의 향기가 섞여 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낀다. 젊을 때는 늘 바빴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쫓으며 삶의 절반을 놓치며 살아왔다. 그때는 몰랐다. 빨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느리게 살아야 세상이 보인다는 걸 알았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공장 앞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내 청춘 때 심은 것이었다.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사라지겠지만 내가 만든 건 남는다. 그게 바로 유산의 본질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소유가 아니라 전이다.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내가 남긴 말, 내가 남긴 행동, 내가 남긴 사람들, 그게 나의 진짜 재산이었다. 나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이란 흙에 씨앗을 심고 가는 일이다.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모른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된다.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공허함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다.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역할 속에서 진짜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그 가면을 벗고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나는 내게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요약이었다. 성공이란 단지 결과가 아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절망해도 한 걸음 더 걷는 것,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정신이다. 나는 살아오며 깨달았다. 인생의 위대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조용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쌓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 강함은 세월을 이기고 그 정신은 죽음마저 넘어선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인생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 나의 정신은 앞으로도 걷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도전, 배움, 나눔,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능이다. 그걸 잃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 나보다 젊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해도 좋다. 다만 멈추지 말라. 당신이 멈추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잇는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마지막은 쇠퇴가 아니라 회귀의 순간이다. 당신은 젊은 시절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욕심을 덜고 사랑을 배우고 감사로 하루를 채운다면 그 하루는 젊은 날의 하루보다 훨씬 더 빛난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한다. 세상에 헛된 날은 없었다. 고난의 날도, 눈물의 날도, 실패의 날도 모두 내 삶을 빚어낸 조각이었다.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 되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다.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시작점이다. 인생은 끝에서 다시 피어난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이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한 인생은 아직 아름답다. 나는 이제 고요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은 나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미를 주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게서 멈추지 않는다. 그건 당신에게로 이어진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써라. 멈추지 말고 도전하라.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라. 나는 끝까지 살았다.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끝까지 배웠다. 그 말이 바로 정주영의 마지막 숨결이며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이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바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떠난다.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흔적을 남기며,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떠난 후에도 남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사라져도 그의 정신은 남는다. 나는 그 진리를 평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젊은 날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웠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이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말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믿었다. 해봤는가? 해보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의 기둥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문장은 단순한 도전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삶의 태도였다. 인생이란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자의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승자다.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기업의 부도, 사업의 좌절, 배신과 오해. 그러나 그 어떤 실패도 나를 꺾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봤기 때문이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만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성공이 아니다. 실패를 견딘 인간의 의지다. 그 의지는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다. 그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불꽃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성공이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였다. 젊을 때는 늘 세상의 기준에 맞춰 달렸지만 이제는 내 기준으로 하루를 산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양심의 눈으로. 그게 진짜 자유였다.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운다. 새벽에 햇살을 맞으며 어제의 나를 떠올리고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 잘 왔다. 오늘도 해보자. 그 단순한 마음이 나를 일으킨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한다. 그때 비로소 묻는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 답은 결코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이다. 나는 내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산 사람. 나는 늘 행동했다. 망설임보다 실천을 택했다.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행동이 없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행동이야말로 인간의 신앙이다. 나는 세상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성은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 속에서도 길은 있었다. 그 길을 찾은 건 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어려움이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네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라. 거기에 네가 찾는 답이 있다. 젊은 세대는 너무 빨리 포기한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만 실패하면 자책한다. 그러나 인생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꽃도 계절을 기다리고 강도 봄을 기다린다. 당신의 시간도 온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나는 가난에서 시작해 부로 마쳤지만 그 길의 끝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부는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평화였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나는 평생을 걸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며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인생의 성공이란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느냐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의 이름은 잊혀져도 나의 의지는 살아있을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념만큼 산다. 당신이 믿는 만큼 세상은 움직인다. 그리고 당신이 도전하는 만큼 인생은 넓어진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이 말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남긴 마지막 불꽃이다.